희망을 가졌던 실종자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5만 원은 뭐 몇 시부터 할 거다, 막 몇 시간 뒤에 할 거다 얘기만 나오고 제대로 진행된 본 적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시민의 기관에서 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특히 중앙 언론들이 현지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정부의 말만 받아 쓰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완전히 다 미쳤어요 지금. 다 미쳤어요 지금. 그쪽이 나가는 거예요 방송사를. 이런 기사 갖고 있으면서도 왜 똑같이 신문방송 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러다 보니 언론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말바꾸기는 사고 발생 이틀째인 17일에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해경은 진도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낮 12시 30분부터 선체 공기 주입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 정책관은 오후 5시나 돼야 공기 주입을 위한 기계가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서브레이션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소유기 자산이 예측이면 저희가 냈던 그걸 생각해 보시죠. 해경의 한 도청 내용이 전부 다 저한테 들어오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부 부처의 혼선이 가중된 데는 이중적인 체계의 대책본부 구성도 일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여객선 침몰 사건 이틀이 지난 뒤 정부는 진도 군청에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해수부 장관이 주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안전행정부는 부처 내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대책본부의 상급기관으로서 대국민 발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옥상옥 구조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아주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나아졌습니다. 정부가 대형 재난 앞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현장에 방문했을 때조차 구조에나 신경 쓰라는 가족들의 항의가 거셌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고 불만 사항들을 고려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지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수를 받는 모습만 편집돼 방송됐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이나 분명한 말로 여러분에게 미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해 페리오 참사는 무려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한민국은 생태 같은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부모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네, 슬픔에 가린 유족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와 또는 정부 기관이 아닌 시민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족들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일단은 시민들이 진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를 대절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남아 계신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시신을 수습하고 죽음을 확인한 가족들은 안산으로 하나 둘 돌아가기 때문에 남아 계신 가족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42명의 시청자가 아직 남아있는데 애초에 100명, 200명 이렇게 있을 때보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죠, 가족들이. 그래서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유족들께서 주신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저희는 그나마 아이의 시신이라도 안아보고 보냈지만 아직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비통한 이름으로 진도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 희생당한 승무원들과 교사들, 아르바이트생, 일반인 승객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며 저희의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전국민 장례 축제처럼 전국 분향소 설치에 이런저런 햇빛 대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사고 대책 본부 및 관할 정부들의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도는 것 같아 자식 잃은 슬픔만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못 듭니다. 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회의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 정부를 저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당시에 언론은 최선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부모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가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정부를 믿고 있던 저희는 무력한 서민입니다. 자식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희생을 안겨주고 졸지에 이적이 된 저희들에게 심리 지원이니 생활 안정 대책이니 언론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은 나머지 애들을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네요. 아직 못 찾은 시신도 있는데 오히려 유족끼리 위로하며 진실 왜곡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하게 합니다. 동영상 속 내 천진한 아이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 아 헬리콥터 보인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천진하게 네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선생님만 걱정하던 내 새끼들. 저희는 동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궁금합니다. 암촌이 뭐니 하더니 선장을 제물로 내세우고 가족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카메라만 들이대고 언론 플레이만 하셨는지,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탈출해서 나타나지 않는 선생과 길 잃은 학부모들에게 대한민국 위로조차 하지 않는 단원고 교직원들, 방송에는 학교 정상화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침마다 건강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비통하고 부러운 심정입니다. 재학 중인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학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 업무를 망각하고 책임 회피만 하는 교직원들에게 남은 아이들을 맡겨두는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학교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이없이 아이를 잃고 아직 시신조차 보지 못한 부모들이 있는 마당에 꼭 교직원들이나 교육부는 학교 정상화를 단원고에서 그 교직원들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항의하니 이제야 눈치 보며 진도로 향했다는 단원고 교직원. 저희는 이제 믿을 게 없습니다. 단지 제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 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사고 진상규명 해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분들의 특검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내 새끼를 잃은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문을 시청자,
유족들께서 소송을 보내셨고요. 저희들도 집회 때마다 그쪽에 유족들이 원하시는 서명지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침몰도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죽음 그리고 구조 대책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정부, 언론 그리고 학교까지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유족들께 전달되는 그 서명지에 한 분이라도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두려운 참사는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만간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세월호 참사를 깨끗이 또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이것이 아마도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가장 두려운 참사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잊어버리고 생활에 쫓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원통함이 없도록 유족들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유족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촛불을 드는 시민의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마지막 순간까지 어루만져주는 시민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식.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팔진에서 쓰러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정부의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17일 0시 30분부터 선박 내부 구조 작업을 재개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는 구조대의 선내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정치들이 말고 있다는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죠. 한국어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양반아. 유기체가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왜 민간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막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인 게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해경당국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선내 진입을 재촉합니다. 아니고 나라에서 지금 각국이 날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선 투입시키세요. 한번 더 해. 확인하시고.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하루에도 몇 번씩 승선 인원과 구조 인원, 실종자 수가 바뀌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169명을 구조했답니다. 그 명단 달라니까 안 줘요. 시합한다고. 그게 10시간 이상입니다. 그런 해경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요. 줬어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행불자에도 안 나오고 조지자 명단도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뛰어내려왔는데 아무리 전화 무슨 상황시켜가지고 도저히 뭐 이해를 못하는 말을 하고 명단이 안 나오고. 구조계획도 주목구구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공기를 넣어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천원에 15배를 들어올린다. 말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구나. 같은데 장비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를 미안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오늘도 작전을 할 거하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을 다 드리고 나서 이게 잘못돼서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막 여기 살아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실제 부담스러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반드시 들어 올리는 거고 거기다 에어컨을 해서 여기를 싹 붙여서 배를 아니 그거는 나중에 되는데 이튿날 오전 행복합. 정부의 약속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거세게 항의하고 공무원들은 꿀먹은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
아닙니다. 다른 부대여서 해경 장비가 아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분들은 지금 알았어. 지금 그러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꾸준히 태도밖에 없고 지금 뭐 아무도 일팀이나 무슨 저 해경 장비나 아무도 없대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산소도 아까 한다고 보였어. 안 해야 뭐 하는 거지? 아무도 안 하겠네. 지금 또 이렇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시간 넘게 흘렀는데 또 발견이라는 거? 사고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자 해수부 안행부가 책임 떠넘기에 나선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초기 대응과 보고 체계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저녁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들러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빨리 발견하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현장에 내려와 이른바 인증샷만 찍고 돌아가는 고위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커집니다. 왜 그렇게 나왔냐? 또 미치러 왔어? 우리도 몰리잖아. 방금 빼 입고 와서. 이런 일상 선거 때 그것 때문에 온 겁니까? 우리는 지금은 돌아가지고 저번에 상무를 원하나 그렇게도 넣어주지도 않고 어디 저녁부터 해달라고 해서 넣어주지도 않고 부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하시는 말씀을 지금 현장에 전달하거나 책임지시는 발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거 보면은 연합뉴스 보면은 지금 10시 30분에도 수색객이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쁘고 가 있는 뉴스에서 수색을 하고 언론도 불러서 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되는 거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처음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어. 같이 사진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안에서는 좀 이야기 여기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신 장관은 와서 여기는 이번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은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90일 과정과 정부의 무능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유사한 영상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숱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4월 16일부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다양한 영상들, 대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깜짝 놀라는 사실들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공중파만 보시던 분들한테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영상들 중에 오보가 많이 나오는 걸 보셨죠? 근데 그 오보라고 하면 성격이 굉장히 이상해요. 7시 20분인데 7시 10분을 하고 했다. 아니면 7시 55분인데 뭐 실수가 있어서 35분이라고 했다. 그 숫자가 150명인데 160명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오보입니다. 근데 선실 진입에 성공했다. 아니 그 배 진입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선실을 들어가고 뭐 어디에 가서 성공했는데 많은 오보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것은 보도가 시나리오화 된 상태에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전 상관없이 이루어진 구조 작업의 내용상 일부가 오보가 나는 것은 유사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오보들이 나와요. 조선TV에서는 몇 시 몇 분에 배가 침몰했는데 커다란 타공 탓이다. 배에 타공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배가 침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오보가 나갑니다. 도대체 이런 오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고의 원인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들이 방송하던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건가요? 다양한 오보들이 있지만 그 오보의 성격들이 매우 수상쩍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그들이 방송과 보도의 방향을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100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중요한 몇 가지 영상들은 확인하시고 한 가지 공중파와 대한 언론들, 시민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언론 보도와 가정에서 보시는 늘 보시는 공중파의 보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쿠데타가 벌어지든 정권이 뒤집히든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나와서 하지 않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유족들은 외치죠. 방송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줬으면 우리 아이를 살려낼 수 있었다. 다는 아니더라도 살려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월호는 남아있는 절차를 거쳐서 실종자들을 구해내거나 또 시신을 수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KBS, MBC, SBS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어떤 단속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현상들, 또 다른 참사들이 있어서 그들의 방송, 언론 보도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희생자와 가족들 또는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권력에 충성하는 그 경쟁이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조금 더 영상들을 보시고요. 혹시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시민이고요. 최은섭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학교 유사 때 참석했고요.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근처 공원에 데리고 갈 자식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하나의 휴일에 불과하지만은 주변에 들어들어가면서 맥주 마시면서 참상한 영화나 한 편 보고 있자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영상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아마 정보라도 다 보고 들으시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창기리 바람이 되어라는 일본 노래거든요. 저는 1993년에 일본에 가서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약 18년간. 욕은 아니에요. 18년을 일본에 살다 왔기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 되게 좋은 노래예요. 음악적으로 되게 훌륭한 노래도 다 좋고요. 추모곡으로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추모곡을 내보내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설령 20년이 지난 거를 싸게 들여가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말이냐 하면 일본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노래를 그대로 번역만 해서 부족합니다. 음악적으로는 예술적으로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직접 시청 분향소에서 이걸 틀어놓거든요. 제가 가서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다시 가보니까요. 음악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 횃불연대 맞죠? 횃불연대는 지금 어떤 우리나라에서 있는 집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요건 조금 좀 제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일종의 투쟁 브레이크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선거정의, 그리고 박근혜 퇴진,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등의 뜻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도 않고 단체를 중심으로 않고 뜻이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활동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의미와 문화적인 의미와 음악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시민들이 더 많으시다면 당연히 조치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시정하시는 계속해서 어제 확보한 영상들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약 없는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가족들의 몸과 마음에 당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없는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가족들의 몸과 마음에는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 상황에서 잠시만요. 지금 현장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급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잠시만.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기억한다고 하고 싶어요. 중대본은 오전 10시 5분 구조대가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중대본의 이 발표를 해경이 부인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다소 용어 선택이나 이런 데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분노가 폭발하자 정부는 총리 지시로 해수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대책본부가 탄생한 겁니다. 재난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스스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중대본의 전문성이 우선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대본을 지휘하는 장관, 부본부장인 이차관, 안전대책본부장 등 재난 대응의 핵심 담당자들이 대부분 전형적인 행정 관료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비슷해지지 않고 나는 재난이나 사고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백지로 산업적으로는 아니죠. 해양재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연구가 해수분의 10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하고 조정할 담당 부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이후 정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재난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책임자급도 현장을 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하고 2004년 소방방재청을 발족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세월호 침몰 같은 사회재난은 안전행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를 막는 것으로 기능이 나뉘었습니다. 애써 통합했던 기능이 다시 이원화됩니다. 과거에도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하면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대본이 구성됐지만 소방방재청장은 당연직 차장을 맡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사라졌고 소방방재청의 재난 전문가들도 안행부로 흡수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가재난을 대응해야 할 지휘부가 재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 행정관료들로 채워진 게 총체적 부실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선진국의 체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현장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휘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전문성이 있냐 없냐를 거의 논하지 않죠. 전 국민을 비통에 빠지게 한 세월호는 바다에 잠겼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선박 운항의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은 해운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고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검사기관도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거의 모두 해수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진 구조로 드러났습니다. 상호 견제해야 할 기관이 서로 유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전부 상승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그 서울 반대로 전체돼야 되고 시민사를 언제든가 이런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관련 부처에서 내려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역할을 하기는 구조적으로 관계가 있겠죠.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39분. 그것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기본을 다지기보다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통합 대신 분산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통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네, 세월호와 관련해서 언론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정부, 민간군 합동조사에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302명이 희생된 것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참한 사건이고요. 하지만 그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대 명단에 없는 시신들도 있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촉구로 들고 있는 분들께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그런 내용인데요. 정용이라는 정신나간 여자 잘 아시죠?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왔다가 새누리에서 컷오프된 여자인데 어제 홍대역 9번 출구에서 청년 촛불들이 출발해서 식무 행진을 했습니다. 강원 사거리까지 도달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들이 꽃을 들고 노란이 돈을 들고 함께 모여서 식무 행진을 한 것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런 행진을 했습니다. 그걸 놓고 정용이라는 여자가 저 학생들이 일당 1만 원을 갖고 나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저 사람들 눈에는 촛불을 들고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다 무슨 빨갱이고 중국 좌파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제가 장비 부족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경찰관들도 계시고 저희가 집회를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데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봤던 회경 관계자들이나 등등 이런 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문제입니다. 조직이 문제고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고 양심적인 발언을 하면 권은희 과장처럼 한쪽으로 밀려나죠. 최동호 검찰처럼 검찰총장처럼 선거부정 사회를 정의롭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한직에서 잘리고 그 직에서 잘리죠. 그 개인의 어떤 비리들을 들춰내고 그걸 공격해서 쫓아냅니다. 오늘 화면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이상호 기자, 서성호 PD, 노종면 앵커 모두 정상급의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방송 언론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YTN, KBS, MBC에서 다 잘려서 대한언론에 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어떤 해직 공직자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유능하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은 유능하고 양심적인 공직자였는데 현직에서 잘렸어요. 7년 전에 해직돼서 아직까지 거리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양심적으로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보겠다라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눈치 보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것이 훌륭한 처세술이 되는 사회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회사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사회사역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풍조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착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부정선거까지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박근혜가 청와대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착하게 살 필요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착하게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5년, 6년, 7년 동안 확인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양심을 얘기하면 직장을 잃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면 가난해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슬픔 속에 슬픈 화면을 보고 노란 리본으로 전국이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똑같이 수학여행을 가는 길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할 것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조대책에 한탄해야 될 것입니다. 절규하는 저 유족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울부짖고 괴로워하십니다. 근데 위정자들은 저런 슬픔을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몹시 잘못된 상태로 끝없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일하고 자기 동료들을 챙기고 이웃들을 챙기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소신대로 살아나갈 때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그 자리에서 잘리거나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양심적인 KBS 사장 정현주 사장은 불법하게 해고됐고 법원이 부당 해고했다고 판결을 해줘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숱한 언론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방송 언론인들은 KBS, MBC, SBS, YTN, 종편 끊임없이 충성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시다 보면 저희들이 행진해서 가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조선일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뿔 달린 괴물들일까요? 아마도 만나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들도 양심을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 귀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 도대체 진실을 왜곡하고 이웃의 슬픔에도 동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오늘도 저희들이 홍대 앞에서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외치고 행진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만 우리 청년 학생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개와 고양이 식용으로 하지 맙시다 이런 걸 이렇게 알리고 데모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웃들의 뼈와 살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적어도 302명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면 그 속에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에 있고 승진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살신성이 나는 사람들의 명예가 존중되고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방송과 언론과 또 다른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자면 투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부정선거를 응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 상식을 세우면 됩니다. 아이들이 탄 수학여행 때는 침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전교수 선생님들은 늘 경고해 왔어요. 반별로 가자. 사고가 나면 크게 나니까 반별로 가자. 하지만 학교 행정처에서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갔다 오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안정과 양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게 되는 거죠. 도처에 그렇습니다. 세월호뿐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똑같은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대, 그들은 나름의 편법을 썼겠으나 구조변경대 매우 위험한 배가 오늘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은 전체 학년이 함께 수학여행 갈 겁니다. 똑같은 사고가 나도 똑같이 안타까워하는 희생자들 가족들만 늘어날 거예요. 지금 5월 5일날 20일째 배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아이들이 뱃속에 저 배 안에 42명이 살아있다고 해도 못 구해내요. 하루에 겨우 건져내는 게 시신 6구 정도 건져냅니다. 42명이 살아있으면 내일 하루 종일 작업해도 떠오르는 시신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시신 5구, 6구, 많으면 한 10구, 뭐 10몇 구 정도 꺼내는 게 답니다.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구해낼 길이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려면 투쟁하셔야 됩니다. 투쟁하시려면 집회에 참석하시고 구호를 외치시고 잘못된 방송 보지 마시고 KBS 수신료 절대로 내지 마시고 잘못된 게시판이나 잘못된 방송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항의하시고 행진을 하는 시민들을 보시면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구호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저 박근혜 자기 발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적어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박근혜가 국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노란 물결을 보고 팽목항에 또 불이 나게 뛰어내려갔어요. 가서 또 조문하는 족쇼를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 유족들 중에 한 분은 실종자 가족들 중에 한 분은 대통령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얼굴도 못 봤다, 콧배기도 못 봤다 그랬습니다. 좁은 텐트 안에 모아놓고 한 30분 정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대책도 없이. 사진만 잘 찍고 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후순문에서 나오죠.
애들은 죽어가는데 사진은 찍어대고 방송은 나가고 수없이 구조대책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핑목형에 앉아서 밤새 지켜봐도 어떤 날은 조명탄 한 발도 터지지 않더라. 구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방송과 언론이 얘기하는 게 현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거리에서 집회 참석하고 잘못된 방송 보지 말고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하다못해 혼자서 욕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투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오늘이 20일째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저희들의 집회는 조금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 언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들께서, 시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숨겨졌는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은 각자 자기 생활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가장 양심적인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말씀이 가장 진실에 가깝습니다. KBS, MBC, SBS는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시민의 양심과 시민의 소리가, 진실의 소리가 이 자리에서 울릴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가장 용감한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를 지켜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서 행진 코스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이소진 장군을 동상 앞에까지 가서 우리의 뜻을 지난해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정리집회를 하고 오늘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진은 인솔하시는 분을 따라서 평화롭게 줄을 지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섰고요. 앞으로 가면서 일렬로 사이즈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일렬로 이동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이제는 사람이 빨리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근데 이 물건을 다 가려면 보호가 매우 경찰에 어린아이 미아의 작품들이 있어서 그걸 좀 건강시켰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책임지겠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하늘이, 이제는 사람이 책임져라라고 하면, 첫째는 하늘이, 이제는 사람이 책임져라. 첫째는 하늘이,
이제는 사람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언제는 하늘이 이제는 사람이 책임져라.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죽어간 사람이 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복귀할 겁니다. 무려 302명의 귀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가정의 달에 더 없는 고통이지만 사고는 날수 있지만 죽음이 사고는 원통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더라도 이것도 회전단에서는 안 됩니다. 복구한 거냐? 안 구한 거냐? 우리 애들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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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구한 거냐? 안 구한 거냐? 우리 애들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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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모든 순서를 다 같이 좋은 노래 한 곡 부르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 촛불 집회는 열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영상도 조금 최신 영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로 모아보겠습니다. 내일 또 뵐 수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뵐 수 있을지 그리고 어쩌면 다시 이 자리에 다시 못 나오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마음은 꼭 담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찬바람 속에 함께 해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되신 시민들께서는 오늘 함께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슬픈 노란 리본을 다시는 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이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